자, 오늘 아침에 보면 많은 신문의 일면의 기사가요. 부부가 받은 결혼 자금 3억까지 정려세를 안 매긴다는 거예요. 혼인 전후 4년 동안에 부부 합산 양가 부모로부터 3억까지 받은 것은 세금을 안 매긴다. 자녀들에게 이 부를 이전시켜서 쓰게 해주자.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그냥 통장에다가 이 돈을 설금설금 현금으로 넣어준다든지 뭐 주식을 사준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올 때마다 현금을 몇백만 원씩 준다든지 해서 있는 집에는 자식들한테 돈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정려세 때문에 돈 못 주는 있는 집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법을 사문화시키고 불법 정려가 그냥 양성화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놈의 이걸 갖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1억 5천씩은 합쳐서 양가와 부모가 3억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허용하는 거 좋다 칩시다. 제가 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다면 일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먼저 하고 부부 합산 3억까지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아니 부부가 3억을 갖다가 양가 부모로 받을 수 있는 형편의 부부들은요 3억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집도 사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알아서들 다 하는 거는 굳이 법을 고쳐가지고 그야말로 양성화해서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세심하게 챙기면서 집 없는 사람들,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사정은 왜 그리 무시하고 또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면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거를 갖다가 1000번 만번을 해도 이 세상은요 기득권을 위한 부분은 다 편하게 바꿔주지만 대다수의 반기득권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거가 절대로 당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보면 이 처칠이 한 말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the government except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time to time. 자, 이 말은 원문으로 해석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행해졌던 다른 어떤 모든 형태들을 빼고 민주주의는 정부의 최악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최악의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처칠이 정확하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통찰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로 채택한 것이 투표지요. 그런데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투표를 수만 번을 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당신 일생에서 투표 몇 번 하고 죽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투표 60번을 못 하고 죽어요. 대통령 선거 5년 만에 한 번 하지요. 그러면 50년이면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100살까지는 다들 못 사니까 대통령 선거는 한 15번 하고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한 20번 하고 죽을 거고 지방선거도 한 20번 하고 죽을 거다. 그 외에 국민투표는 뭐 거의 해봤자 한두 번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니까 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투표를 한 55번에서 60번 정도 하고 죽는다. 물론 상당수는 그만큼도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이런 투표를 그 수십 번씩은 다 하고 죽는데 투표를 해서 당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서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주권 한 표를 행사한다고 선관위가 포스터 붙여놓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개소리라는 겁니다. 투표를 억만 번 해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서 투표만 해보세요. 투표로 민주주의가 바뀌는가? 민주주의를 바뀌려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매번 좀비처럼 투표장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바뀐다.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투표를 안 하는 게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본다면 투표를 안 해야 되고, 투표를 한다면 기존의 투표 형태에서 벗어나서 해야 된다. 자, 서두에 예를 들었던 이야기. 지금 정여세 3억은 빚의 속도로 해줍니다. 내가 윤 정권이 상당히 기득권적 속성을 띠고 있는 맞춤형 정권이다라고 말을 했죠. 나는 그것 때문에 윤 정권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뭐 잘하는 것도 있죠.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득권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 문재인식의 좌빨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대중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걸 정권이 시정하지 않으면 투기를 잡든지 아니면 집을 원가로 공급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집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옷 안 입고 못 살고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주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와 지금 식에 대해서 사람이 없으면 죽듯이 집도 없으면 죽어요. 유기견 빨리 죽고 유기묘도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나 생수처럼 식수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집은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천부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권리를 가지고 투기하고 장난치는 것들은 지옥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최악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집이 대중들에게 옷이나 음식처럼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굶으면요, 정부가 굶는 사람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각종 사회복지제도로서 최소한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옷을 못 입으면 최소한의 옷은 입게 해줘요. 그럼 마찬가지로 집이 없으면 최소한의 집을 가지게끔은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합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금 받고요, 국가라는 형태를 이루고 또 지방정부를 갖추고 의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경찰한테 복종하고 검찰한테 겁먹으면서 판사한테 군기 잡히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각자가요, 저거 알아서 각자가 살고 남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각자 센 놈은 센 놈대로 약한 놈은 약한 놈대로 알아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없는 혼란 사회는 모두에게 지옥이 되니까. 강하고 부자고 기득권도 지옥이 될 거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지옥이 될 거니까 모두가 지옥을 면하고 서로가 공존하자라고 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가끔씩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것은 의식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기본은요, 교육이죠. 교육도 일종의 의무이자 권리죠. 요즘 현대 국가에서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자, 교육이란 거예요. 그리고 의와 식을 구하고 집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점차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한계에서 도와가도록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라는 영역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나눠서 만약에 우리가 동물이라 칩시다. 늑대라 치면 A 늑대는 여기에서 살고 B 늑대는 저기서 살고 C는 여기 하고 나발이를 지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당신 집은 여기다라고 지정해 주는 게 맞지요. 자, 그건 이제 국가가 지정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잘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짓고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 집을 지킬 그런 능력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국가가 일종의 보호시설의 울타리에서 그들을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이 집에 대한 국가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하는 행태는 뭡니까? 기득권을 위한 부분은 빚의 속도로 해주고, 자, 3억씩 정리 안 해준다고 개론 안 합니까? 이제 개론은요, 특권층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개론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데
거기에 3억까지 부모가 돈을 주어도 세금을 갖다가 안 받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미 몰래 준 돈은 별개로 하고 결혼할 때는 또 3억을 갖다가 또 선물로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래 주는 방식 플러스 공식적으로 3억이다. 그러면 있는 집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갖추고 출발하고 집도 사서 출발할 수 있겠지요. 그걸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놈의 부의 이전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고 그런 가당찮은 핑계를 갖다 대고 있습니까? 이건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에 내가 제가 원한을 품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순서로 봤을 때 나중의 일이고 이것보다 한참 더 제일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집을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원가로 집을 판매하겠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같이 주거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집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다가 죽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일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라는 행위가요. 기존에 좌가 돼도 우가 돼도 이거 집 문제가 바뀝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민주당이 된다고 집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하지만 내한테 집이 생기고 투기가 사라집니까? 국민의 힘이 된다고 집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돼도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집은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집값을 떠받치고 올리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을 올려서 돈을 벌어먹는 패거리와 정권을 잡은 패거리가 한패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국민 다수를 위해서 집권을 하고 정치를 하고 통치행위를 한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국가적 원가주택을 할 수 있겠지요. 국민들한테 한번 정말로 수기 토론을 해보세요. 국가적 원가주택을 반대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집은 투기의 대상이다라고 세뇌시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세뇌를 지금 핵명21과 황장수가 깨고 있어요. 제가 국민들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집이 있더라도 당신 자식과 당신 손자가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 투표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만 번을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성을 해야죠. 이 정치 도둑놈들이라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요. 2번 다시 이것들한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저보고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 뭐 안타깝다. 어쩐다 하는데요. 다 개소리는 거예요. 니도 기득권이니까 나한테 감히 그런 불손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굉장히 불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온 노력을요. 그야말로 저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무의미하고 황당한 일에 자기를 던지고 있다고 동정하는 투로 말하는 거 그거 불손하지요. 나는 얼마나 처절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이 운동을 하는지 당신들이 압니까? 그런다면 옆에서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정치는 도둑놈들이다. 이 각성을 먼저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 개나 줘라. 알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and you dream at your ass, but Yeah